안녕하세요.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지경 소장입니다. 6.17 부동산 대책 3부작 그 마지막 시간은 서울 부동산 가격 왜 자꾸 상승하는가입니다. 6.17 부동산 대책이 나온 이후 서울 부동산 시장이 다시금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 대표적인 대장 아파트들의 신고가들이 연일 경신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들이 도대체 왜 나타날까요? 우선 가장 기본적인 이슈는 다주택자 규제 강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이야기했었습니다. 일전에 2020년도 부동산 경기 전망 영상을 보시게 되면 보다 상세하게 알 수 있는데요. 현 정부의 규제가 오히려 서울 부동산 가격을 더 높이게 되었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 방향은 명확합니다. 다주택자들이 부동산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인데요. 규제의 일환으로 세금 규제를 아주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양도소득세의 경우는 2017년도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 조정대상 지역 내 신규 취득하는 주택 같은 경우는 2년 거주 요건이 생겼고요. 그리고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한 요건들도 계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9.13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종전에 3년 내에 매도하면 되던 것을 2년으로 줄었고요. 2019년도 12.16 대책이 나오면서 1년으로 줄고 1년 내에 전입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역시도 계속적으로 강화했는데요. 파리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장특 공제 30%를 없애버렸고요. 9.13 대책이 나오면서 2년 거주 요건을 안 채운다라고 하면 장특 공제 기존에 1년에 8%씩 최대 80% 해주던 거를 2년 거주를 채웠을 때 80%, 2년 거주를 안 채웠다라고 하면 15년 30%로 바뀌게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12.16 대책이 나오면서 여기서 2년 거주를 했다라고 했었을 때도 거주에 대한 요건, 보유에 대한 요건 따로따로 4%씩으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규제들 가면 갈수록 답이 안 나오네.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주택자에 대한 억제 정책 어떤 식으로 나왔냐라고 하면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매도할 때 2주택자라고 하면 플러스 10%, 3주택자라고 하면 플러스 20%의 중과가 나옵니다. 지방의 경우는 규제가 없었었죠. 왜냐? 지방에 있는 주택을 샀다가 팔았다 라고 했었을 때 일반 세율이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2부 영상에서 왜 비조정 대상 지역 투자가 위험하냐 라고 했었을 때 매수할 시점은 비규제 지역이었는데 얘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요. 그래서 규제 지역으로 묶이는 순간 매도 시점이 기준이기 때문에 당장 내가 다주택자다 라고 하면 20% 중과세율이 들어가게 되는 부분 참고하셔야 되고요. 또 다른 부분, 내가 5채가 주택이 있다고 했었을 때 이 세금 규제는 조정 대상 지역을 사지 말아라 라는 게 원래 취지일지는 모르겠지만 비규제 지역의 주택을 팔 때는 중과세율이 없으니까 얘네를 먼저 정리하고 규제 지역에 있는 애들을 정리하다가 마지막으로 양도 차이 가장 큰 애를 비과세로 받겠다. 비규제 지역 내에 있는 주택들을 먼저 처분하게 되는 순서가 돼버리신 것이죠. 사실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가면 갈수록 계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데요.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지금 가장 핫한 키워드는 바로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1세대 1주택자라고 하면 9억 공제, 1세대 다주택자는 6억 공제를 해주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종부세율이 일반 세율이 들어가게 되는데 내가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다, 전국적으로 3주택자다, 바로 중과세율이 들어가게 됩니다. 소득세 같은 경우는 1주택자의 경우 월세 비과세, 하지만 내가 월세를 받는다라고 하면 다른 집에 전세는 월세를 잇다라는 거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않죠. 그러면 실질적 2주택자부터인데 2주택자는 월세 과세, 전세 비과세입니다. 3주택자부터는 전세 과세인데 이때 이 간주임대료를 계산했을 때 이자율을 얼마를 기준으로 잡느냐? 2.1%입니다. 지금 현재 시중은행에서 2%대 금리가 없는데 아니 어떻게 세금 거슬 때는 2.1%의 금리로 거둘까요? 일단 월세를 과세하는 것 자체도 사람들이 싫어하긴 하지만 전세 과세를 제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가치가 떨어지는 주거 상품들을 팔게 되는 것이죠. 처분하는 순서는 지방에 먼저 수도권, 그 다음에 서울에 여러 채가 있다면 서울 외곽 지역부터 팔지 절대 강남에 있는 집을 먼저 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률을 보시게 되면 역시 중심 지역이 가장 많이 올라간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아파트 누적 변동률이라는 것입니다. 아파트 가격은 그냥 10억, 15억씩도 강남은 올라갔었죠. 마용성 같은 경우는 6억에서 7억, 노도강이라고 하더라도 3억씩은 올라갔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아파트가 이렇게 올라간 거지 빌라, 오피스텔이 수억 원씩 뛰어오른 데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똘똘한 한 채로 가고 있다는 사실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런데 왜 6.17 부동산 대책이 나왔더니 서울 부동산 가격이 또 올라가는가? 이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규제의 상대적 강도가 약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주택 수로 규제하면 안 됩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고가 주택을 잡고 싶다라고 하면 금액으로서 가치적인 판단을 들어가든가 아니면 특정 지역 자체를 묶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정방위적인 규제 지역 그리고 주택 숫자로 규제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똘똘한 한제 쪽이 심화된다는 이야기. 규제 지역이 보다 확대되면서 상대적인 규제의 강도가 약해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바로 어떤 의미냐? 강남을 규제를 했다. 강남 사람들이야 싫어할 거고 강남 외 다른 서울 지역들은 풍선 효과다라고 하면서 올라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거에서 끝내야 되는데 서울 집값이 올라간다고 해서 서울도 전역으로 규제하고 지금 사실상 수도권 전역을 지정하고 그리고 수도권이 다 지정됐는데도 다른 데들이 올라간다. 그런 다른 지역들도 지정한다라고 하면 규제의 효력이 약화되는 것이죠. 우리가 똑같이 규제 지역이 전국으로 다 지정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기왕 살 것 입지가 좋은 데를 사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소위 말하는 똘똘한 한 채가 점점 더 심해지게 된다는 것이고 규제에 대해서도 워낙 적응이 되다 보니까 규제에 대한 체감 감도가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서울시 노원구의 부동산 가격입니다. 사실 히스토리가 좀 많죠. 처음 투기 지역으로 갔다가 강남과 동일하게 규제가 딱 들어가게 됐었는데 지금 노원구 부동산 가격이 왜 또 올라가는가? 서울로만 놓고 보면 노원구는 북쪽 끄트머리에 있는데요. 규제 지역이 수도권으로 확산되다 보니까 사실상 똑같은 규제면 경기도보다는 노원구가 낫다 이런 식으로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규제가 가장 강력한 곳이 가장 많이 올라갔다는 사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다주택자 규제 강화로 인해서 소위 말하는 똘똘한 한 채 쪽의 심화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두 번째, 규제 지역이 계속적으로 넓어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기존에 있었던 규제 지역들의 체감 감도가 낮아지면서 상대적인 이익을 얻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큰 틀을 이해하고 보시면 현재 왜 부동산 가격이 여기는 올라가는데 여기는 떨어지고 신축 아파트는 올랐는데 구축 아파트는 그대로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가장 큰 핵심은 입지다. 절대 비규제 지역이 뜬다. 이런 이야기에 현혹돼서 함부로 입지적인 분석 없이 들어가시면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한 영향 3부작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정말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좋은 정보 되었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